실밥이라고 하는 게 너무 늦게 뽑아버리게 되면 스티치 마크라고 해가지고 실밥에 자국이 남아버립니다. 무조건 상처가 안 벌어지고 상처가 잘 낫는 게 아니냐, 그건 오해고. 안녕하세요. 리아이 성형외과 전문의 전효진입니다. 지난 시간에 눈 수술 후에 붓기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. 오늘은 눈 수술 후에 상처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상처 관리는 안연고를 바르게 되는데요. 이 안연고에는 수분을 공급해주는 역할, 그리고 둘째는 항생제 성분, 상처가 덧나지 않게끔 항생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이 두 가지가 안연고가 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상처가 잘 회복되는 데는 수분 공급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안연고를 하루에 3번에서 4번 정도 발라보시면 얇게 코팅된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. 이제 그 느낌이 유지된다는 느낌으로 하루에 3번에서 4번 정도 발라주시게 되면 상처에 적절한 수분이 공급이 됩니다. 그래서 상처가 잘 낫게 되고요. 이 연고가 너무 많이 공급되게 되면은 우리 목욕탕에 오래 있으면은 피부가 쭈글쭈글해지면서 하얗게 붕 뜨듯이 이 상처 부위도 쭈글쭈글해지면서 붕 뜨게 됩니다. 그런 경우는 수분이 너무 과하게 공급이 된 거기 때문에 연고를 바르는 횟수 아니면 연고를 바르는 양을 좀 줄여주시는 게 좋고요. 그에 반해서 수분이 너무 적게 공급이 되게 되면 피 닦지도 않게 되고 상처가 뭔가 건조한 듯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. 이제 그런 경우는 연고를 바르는 횟수라든지 양을 조금 늘려주시는 게 좋습니다. 만약 이도저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상처를 사진을 찍으셔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상처 소독을 한번 와주시는 게 좋겠다, 아니면은 연고를 어떻게 발라주시면 좋겠다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 많이 물어보시는 게 세수는 언제부터 할 수 있어요? 아니면 세수를 할 때, 샤워를 할 때 물이 튀면 어떻게 해요? 이걸 많이 물어보시는데요. 수술을 하고 나서 하루 이틀 정도 지나게 되면 수술하고 절개를 넣었던 이 작은 절개창이 얇은 막으로 코팅이 되면서 어느 정도는 아물게 됩니다. 그래서 가볍게 세안하시는 거는 사실 이 절개창 틈 사이로 물이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거나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. 잘 없는데 정말 드물게 평상시에 어프 세게 세수를 하시는 경우에는 이 틈이 벌어지면서 물이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킬 수는 있는데요. 가급적이면은 그 강도 조절이 조금 힘드실 수 있으니까 실밥을 뽑고 나서 하루 이틀 뒤부터 세안을 하시는 걸 저희는 권해드리고 있고, 약국에 보면 투명한 안경 렌즈 같은 거를 팔더라고요. 그거를 눈에 부착을 하면은 눈에 물이 안 들어가게끔 샴푸라든지 세안을 다 하실 수 있으니까요. 그걸 이용하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실밥을 왜 이렇게 빨리 뽑아요?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자면, 이 실밥이라고 하는 게 너무 늦게 뽑아버리게 되면 스티치 마크라고 해가지고 실밥에 자국이 남아버립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실밥을 너무 늦게 뽑는 게 무조건 상처가 안 벌어지고 상처가 잘 낫는 게 아니냐, 그건 오해고, 상처가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전제만 있다면 실밥은 무조건 빨리 뽑는 게 좋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해드린 날짜에 오셔가지고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자분들이 많이 물으시는 게 화장은 언제 할 수 있어요? 렌즈는 언제부터 낄 수 있어요? 이걸 물어보시는데 한 달 뒤부터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우선 렌즈 같은 경우는 눈꺼풀 피부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. 그리고 화장 같은 경우에는 실밥에 있었던 그 구멍에 파우더 가루가 들어가게 되면 박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상처가 다 아물고 나서 화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더군다나 화장을 하는 게 문제라기보다는 화장을 지울 때 눈을 비비게 되기 때문에 상처 부위가 벌어지거나 덧나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 달 뒤부터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. 내가 화장을 해야 된다, 꼭 내가 렌즈를 끼워야 된다라고 하면은 수술하고 적어도 보름 뒤에 렌즈를 만약 착용하신다면은 가급적이면 윗눈꺼풀을 제끼는 것보다는 아랫눈꺼풀을 제껴서 렌즈를 넣으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. 흉터 연고는 미국 오리지널 연고는 더마틱스라는 연고가 있고 국산 연고는 노스카나라는 연고가 있는데 성분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걸 쓰셔도 상관없습니다. 그런데 그 연고 중에서 적은 것을 사시는 걸 권해드려요. 이유는 정말 드물긴 하지만 이 흉터 연고에 알러지 증상이 있으신 분이 있어서 비싼 돈 주고 샀는데 못 쓰시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가장 작은 용량으로 먼저 써보시고 특별한 문제 없이 효과를 본다라고 하시면 용량을 좀 늘려서 바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. 이 흉터 연고는 저희가 처음에 수술하고 나눠드리는 안연고하고는 완전히 다른 연고입니다. 안연고는 상처가 잘 아물게 해주는 연고고요. 흉터 연고는 상처가 다 아문 뒤에 그 다음에 피부 안에서 흉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관여하는 연고이기 때문에 안연고하고 흉터 연고는 완전히 구분해서 쓰셔야 됩니다. 저희가 상처 연고를 설명을 드릴 때 언제까지는 안연고를 바르세요? 언제부터 흉터 연고를 바르세요? 그 사이의 텀은 아무 연고도 바르지 마세요 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. 그래서 그 날짜에
상태에 맞게끔 해당 연고를 발라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. 이제까지 상처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이 모든 노력들이 모여서 결국 최소한의 흉터가 나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. 수술실에서 제가 깔끔하게 수술을 꼼꼼하게 바느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밥을 뽑기 전까지 상처를 관리를 하고 실밥을 뽑고 나서 그 뒤에 흉터 관리를 잘 돼야지만 최종적으로 남는 흉터가 덜하기 때문에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상 리알 성형외과 전문의 전효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